SD 명문학원 날다 김민수 선생입니다. 오늘 내신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 고등학교 1학년 금성 최인철 2과 들어가는데 오늘은 본문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거와 관련된 문법상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의 주된 문법상 첫 번째는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파트인데,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중학교 때도 이제 여러 번 배웠을 것이고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을 텐데, 먼저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법 용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관계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주어동사의 절과 주어동사의 절을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과 절, 그러니까 주어동사 플러스 주어동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동사의 수가 두 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과 절을 맞붙여주는 거니까 동사의 수가 반드시 두 개여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명사와 같겠죠. 명사와 같으니까 문장 내에서 필수적인 성분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 대명사라는 말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니까 동사의 수가 두 개다. 그 다음에 대명사로서 명사를 대신하니까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뭐 사람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뭐 who를 쓰고, 뭐 사물일 때 which를 쓰고, 뭐 사람 사물이면 뭐 that을 쓰고 that은 that을 쓰고, 이런 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구조를 살펴보면, 자, 문장이 이렇게 있다가 명사 표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관계대명사라는 게 붙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관계대명사라는 애부터 어느 정도 문장 갔을 때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데, 관계대명사 절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하는 명사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관계대명사 절이 이끄는 절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계대명사 절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관계대명사는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절과 절을 이어줘서 동사의 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요 앞쪽에 동사가 하나 붙어 있을 거고, 관계대명사 뒤 요쪽에도 동사가 하나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가 필수 성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해서 파랗게 괄호 묶인 요 부분 안에서 관계대명사라는 필수 성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요 부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 뒤의 구조는 반드시 어떤 구조? 불완전절, 불완전한 절의 구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므로 이 괄호 묶은 부분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게 빠지게 되면 필수 성분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뒤의 구조는 반드시 불완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주어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인데 어떤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 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요 두 가지, 이 두 번째 거를 또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세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없는 경우,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감으로써 요 성분들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가 없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목적어가 뒤에 없다라고 하면
얘가 목적어를 대신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관계대명사 뒤의 구조는 반드시 불완전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을 수 있고 후 혹은 whom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물론 what이라는 애도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고 whose라는 애도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과에 나와 있는 거는 얘네 둘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우선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what은 뒤에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오고 앞에 선행사를 얘가 포함하고 있어서 얘와 그 뒤에 구조는 같아요. 불완전하지만 앞에 명사가 없는 구조는 what이 되는 거고 whose는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문장 성분이 안 되죠. 이것은 나의 책상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나의를 빼도 이것은 책상이에요 라고 문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서 관계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는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얘네는 뭐 이번 설명에서는 빼고 요 세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번에 쓴 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관계대명사 뒤의 구조는 반드시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문장이 나가다가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바로 뒤에 동사 표현이 이어진다 라고 하면 자, 관계대명사부터 일정 부분까지 명사를 꾸며준다.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죠. 주어가 없어지면서 얘가 생겼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명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통째로 이렇게 빠뜨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말로만 간단하게.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붙었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자체만은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동사를 복수형 동사를 쓸 것이냐 단수형 동사를 쓸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의 수에 일치시키면 돼요. 즉 써보면 선행사의 수일치.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명사가 복수면 복수형 동사,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단수면 단수형 동사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He is the man who teaches us English. 문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요. 그는요, 사람이래요. 뭐 남자래요. 후 나왔네요. 후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고 후의 남자인데 바로 뒤에 동사 들어갔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군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 없으니까 통째로 빠지는 일도 없을 거고 teach라는 애가 나왔는데 가르치다야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teach에 s가 붙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선행사를 봐야죠. 선행사가 더 man에서 단수죠. 단수니까 동사 s가 붙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문장 나가다가 명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들어가고 자, 주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계대명사부터 타동사 부분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타동사라는 애는 목적어를 취하는 애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나만 딱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 문장 나가다가 명사 표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빠지고 주어 플러스 타동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독해 문장을 분석을 하거나 뭐 내신 준비를 하거나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괄호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물론 이걸 실제 연필을 잡고서 딱딱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런 구조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This is the thing that I wanted 라고 하면 자, 이것은요 the thing 물건이래요. that 나왔네. that부터 끝까지 묶이면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러면 that 나오고 주어 want 뭐뭐를 원하다 타동사 목적 빠졌죠. 그러면 얘 목적격 관계의 명사 뭐 생략할 수도 있겠네요. 해석해보면 이것은 물건 내가 원했던 물건이에요. 자, that 빠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관계대명사 그 목적격을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세 번째, 자, 문장 나가다가 명사 표현,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는데 이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블라블라 나가다가 전치사하고 문장이 딱 이렇게 끝나버렸다. 그러면 마찬가지 관계대명사부터 전치사까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자, 그러면 문장 분석해보면 관계대명사들 같고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까지 나왔다라고 하고 전치사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전치사는 명사가 반드시 뒤에 와야 되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긴 한데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여기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나가고 얘 빠지고 주어 동사 전치사로 끝나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요 the house 집인데요. 관계대명사 위치부터 끝까지 묶이면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위치의 집이에요. 내가 was born 태어나다 in 전치사인데 뒤에 목적 안 나왔죠? 그러면 불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 was born in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여기 나와 있는 요 in을 앞으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고 in 위치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거 배울 거고, 그러면 또 뒤에 구조가 바뀐다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 다 배울 거니까 우선은 여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관계대명사의 다는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우셔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what도 있고, 그 다음에 who's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붙었을 때 뭐 관계부사랑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다만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법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이제 지각동사가 들어간 5형식 문형인데,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5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장 형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5형식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있어. 지각동사도 있고 뭐 사역동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help라는 준사역동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각동사라는 애만 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5형식의 기본 구조는 아실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고.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주어 동사니까 반드시 얘네는 주술 구조가 성립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 사이에서도 주술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런 걸 이제 문법용어로 넥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기억하실 건 여기 나와 있는 요 동사 자리, 여기 나와 있는 요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라는 아이가 나오면 이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 관계일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능동이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라는 동작을 지가 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우리가 원형과 ing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면, 즉 목적어가 목적 보호 되어지는 관계라면 이 목적 보호 자리에 PP 과거 분사를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각동사일 경우에만 또 이렇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면, 물론 수동일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는 PP를 쓴다는 건 여기에 동사가 뭐가 들어가든 맞는 얘기입니다. 예외는 또 있어요. let이라고 해서 다른 뭐 예외는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동사에 뭐가 들어가든 얘와 얘의 구조가 수동일 때는 여기에 PP가 들어간다는 건 변하지 않지만,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에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 시험이 먼저니까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I found this book 다시요. I found my attention when there. 자,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하면, 자, 나는 발견했습니다. 주어 found 동사인데 발견하다 지각 동사죠. my attention 나의 관심이, 그 다음에 when there 요게 목적 보호가 되는데, when there 하면 방황하다, 어슬렁거리다, 혹은 이게 관심이라는 뜻이냐, 관심, 뭐 마음 이런 데 쓰이면 뭐 산만해지다, 뭐 산만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나의 관심이 굉장히 산만해진 걸, 배회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나의 관심이 산만해졌다. 능동이죠. 그지? 그리고 웬더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웬더라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여기에 웬더링에서 ing를 써도 되고, 그래서 원형만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고 다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to 웬더를 썼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능동일 때,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반드시 ing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만 더 들어보면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him, 그가 swim, 수영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봤어. 주술, 그가 수영해. 주술, 그죠? 이랬을 때 그가 수영하는 거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그럼 스위밍 안 돼요? 되죠. 그죠? ing 들어가는 것도 돼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동인 걸 좀 살펴보시면, 자, I found, 나 발견했어요. My name, 나의 이름이 cold, 불리워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주술, 나 발견했어요. My name, 나의 이름이 cold, 불리워지는 거. 그래서 나의 이름이 부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름이 어떻게 불러요? 불리워지겠죠. 그래서 나는 발견했어요. 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수동 관계죠? 수동 관계니까 여기에 PP 형태를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각 동사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ind, 그 다음에 뭐 see, 뭐 watch, 뭐 smell, 그 다음에 뭐 taste, 그 다음에 뭐 observe, 뭐 notice, 이런 것들 해서 뭐 보고, 맛보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일과할 때도 잠깐 했었죠. 지각동사와 감각동사 구별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각동사만을 따로 봐서 요런 유의 동사들, 지각하는 거,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의 능동 수동 관계를 따져서
능동일 땐 ing를 쓰고 수동일 때는 pp를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가 요 2과의 주된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물론 본문에 들어가서는 이거와는 좀 더 다른 좀 더 어려운 문법들이 있긴 하니까 그때 그 본문 분석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문법상 2과 문법상 반드시 복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은요 이 다음에 본문 분석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많은 관심과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